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덤 조선 단독 중국 공안 한국행 탈북민 15명 체포, 중국 공안의 스파이였던 탈북민 충격 인터뷰,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가 최악이지요.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북한 외교관들과 북한 무역대표부 일꾼들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비자금을 압수한 중국 공안.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 때문에 60년 만에 대홍수, 이것도 주범이 김정은이지요.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했지만 김정은이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프리덤 조선 단독 중국 원난성 쿤밍 공안 한국행 탈북민 15명 체포.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난해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던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행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공안 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 씨는 프리덤 조선과의 통화에서 10일 전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떠난 동생 일행 15명이 쿤밍 지역에서 공안에 체포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모 씨도 지난 7월 중순 한국을 목표로 내몽골 쪽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중국 원난성 쿤밍, 권명은 미얀마 국경 도시로서 태국과 라오스 등의 난민 수용소를 통해 한국으로 오려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탈북민 구출을 돕고 있는 한 기독교 선교 단체에 의해 모인 흑령강성과 길림성에 체류했던 탈북민들로 13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8월 중순 7명과 8명 2인조로 갈라 대륙을 횡단해 20일 쿤밍에 도착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입니다. 일행은 지난 21일 저녁 메콩강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이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중국인 탈북 중개인은 강변으로 무사히 이동시켜 쾌속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했지만 바로 쿤밍 중국 공안 당국의 매복에 걸려 탈북민 일행과 함께 체포되었다는 것이 선교단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 비용은 1인당 10만 위엔, 한화 2천만 원인데 중국인 탈북 중개인들은 절반 정도의 비용을 선 지급받고 이송을 시작하며 태국이나 라오스 등 3국에 무사히 도착시킨 다음 나머지 잔금을 처리받는 방식으로 이송을 담당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체포 사건의 경위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쿤민 공안이 정확한 장소, 위치, 그것을 추적하고 매복한 것을 보면 사전에 탈출 루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선교단체 관계자의 추측입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민의 한국행을 막기 위해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이나 범죄에 연루된 조선족을 회유해 탈북민 대오에
포함시켜 스파이로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중국인 탈북 브로커들의 주장입니다. 중국 공안의 이러한 스파이 작전에 대응해 탈북민 구출 선교 단체들은 탈북민을 소개받으면 1개월에서 2개월의 선교 교육 과정을 거쳐 신원을 꼼꼼히 확인, 검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성을 담당한 중국 브로커들은 탈북 일행에 스파이가 끼어들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나 GPS 추적 장치를 단속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까지 활용해 검사를 진행하고 일체의 개별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최모 씨는 그래도 선교단체와 브로커들의 이와 같은 엄격한 통제와 감독으로 많은 탈북민들은 무사히 중국의 국경을 넘어 탈출에 성공한다며 이번 체포 사건은 공안에 스파이가 있었다기보다는 수시로 달라지는 공안의 매복지를 파악하지 못한 실수로 비롯된 사고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우 속상해. 자, 프리덤조선 단독. 나는 중국 공안의 스파이 임무를 받았다. 중국 공안 감금, 탈북민 충격 증언. 중국 공안이 한국행 탈북민들과 중개 브로커 라인을 색출하기 위해 중국 체류 탈북민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중국에서 12년을 계류하다 지난해 5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모 씨 45세. 조모 씨는 프리덤 조선의 중국 체류 과정에 중국 공안 당국의 공갈과 협박, 회유로 원하지 않는 스파이 공작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1월 5달 된 아들과 함께 탈북해 흑령강성 목단강에 있는 한족마을에서 2023년 4월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2022년 11월 북한에서 데리고 나온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려고 연길까지 나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연길 감옥에서 2개월 정도 수감되었는데 이때 중국 공안 당국은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 인신매매 선을 잡아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 씨의 중국 한족 남편이 중국 돈 5만 위안 이상 되는 뇌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인질로 잡고 조 씨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몸속에 감추고 한국행 탈북민 대열에 섞여 탈북 일행을 적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자, 어떻게 되어 탈북하게 되었습니까? 조 씨,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 살다가 지난 2011년 1월 함경북도 해령시에 살고 있던 친척 언니 소개로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탈북해서 흑령강성 목단강에 있는 한족마을에서 지난 2023년 4월까지 살았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처음부터 중국에서 살기를 결심하고 탈북하셨습니까? 조 씨, 아닙니다. 사실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강을 넘었는데 그때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한 브로커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기다렸는데 나를 중국 영종까지 안내했던 브로커가 한국 브로커들이 공안에 잡혔다며 그래서 잠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롱구방 봉고차에 태워 목단강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저는 그때 중국 돈 2만 위안에 팔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 중국 공안에 대한 제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국 공안에 체포되신 적 있나요? 조 씨, 네,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조선에서 데리고 나온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려고 연길에 나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연길 감옥에 2개월 정도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 2개월 정도 있다가 풀려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탈북민들은 체포되면 강제 송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씨, 그렇습니다. 대부분 북송됩니다. 전 그래도 한족 남편 쪽으로 공안 쪽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국 돈으로 5만 위엔,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 거였다 상납했다고 합니다. 기자, 그럼 중국인 남편이 중국 돈 5만 위안을 주고 구출한 거네요. 남편한테 여사님이 한국으로 가는 일을 합의했었습니까? 조씨,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출산한 12살짜리 딸애가 있습니다. 시댁은 농장일을 하지만 살림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2018년인가 한번 남편한테 내가 한국에 먼저 가서 국적을 따고 당신이랑 애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갈 결심을 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한국에 도착해 국적을 따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동안 딸을 잘 돌봐달라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공안은 그렇게 뇌물을 먹고도 순순히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소에서 출소하는 날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시간을 주니까 인신매매 손을 잡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들은 자기네가 돌보고 있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 그럼 아들을 감옥에 두고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두고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너라도 먼저 나오라고 공안이 아무리 그래도 조선말을 하나도 못하는 아들을 조선으로 보내겠다며 자기가 꼭 빼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남편 말을 믿고 애를 감옥에 두고 출소했습니다. 기자, 그럼 그 이후 공안 쪽과 계속 연락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조씨,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 정도 지나 한국 브로커 선이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공안에 바로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복을 한 공안이 집에 찾아와 외투 단추 정도 크기의 물건을 주면서 몸 깊숙한 곳에 잘 감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위치 추적 장치 정도 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음날 연길에서 한국행 대호에 합류했고 북경을 거쳐 쿤밍까지 버스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동안 공안과 연락은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 그럼 공안은 일행을 체포하지 않고 쿤밍까지 이동을 지켜봤다는 얘기인가요? 조씨, 예. 저한테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할 수는 없었고 개별 행동을 허용하지 않아 공중전화에 접근할 시간도 안 됐으니까요. 제가 속한 일행 5명이 쿤밍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벌써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6세와 등에 업혀 있는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보는 순간 양심이 찔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기자, 공안 당국이 그 순간을 노린 것 같네요. 공안이 출동했습니까? 조씨,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착하니까 대기하고 있던 일행의 브로커가 모두 봉고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때 공안이 착용하라고 준 추적기를 그 숙소 집 아궁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해 강변에 도착했고 배를 타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기자, 그럼 이후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씨,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한테 태국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 잘했다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꼭 뽑을 테니까 무사히 가기만 하라고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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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기자, 그럼 아들은 현재 연길 감옥에 있는가요? 아님 강제 소환된 건가요? 저씨, 아닙니다. 추록해서 중국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 아들이나 딸, 남편을 비롯한 가정을 한국에 데리고 올 위항이신가요? 저씨, 예, 꼭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기자, 가족의 무사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멸공.